관심 종목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떤 종목들인지 앞으로 봐야 되는 건지. 네, 뭐 일단 조금 섹터별로 조금 이제 나누어 보면 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뭐 철강 쪽이죠. 네. 뭐 포스코, 동국제강, 현대제철, 뭐 세아베스틸 이런 종목들인데요. 이 철강이 굉장히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제 중국의 탄소 중립 선언이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에서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는 탄소 배출의 전체 비중의 18% 정도가 철강 업종에서 이제 탄소 배출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환경 오염을 가장 크게 시키는 이제 산업군이기 때문에 탄소 중립 선언을 하면서 이제 줄이겠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국 그 탄소 중립 선언이 중요한 것이 이제 생산량을 굉장히 떨어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 노후 설비를 없애는데 이제 탄소를 뭐 줄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노후 설비를 없애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신규 설비를 늘려야 되는데 노후 설비를 하나를 없애지 않으면 신규 설비를 라이센스를 주지 않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후 설비를 없애면서 신규 설비를 새롭게 라이센스를 주니까 하나를 없애면서 새롭게 건설하니까 그 사이에 텀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짓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면 자체적으로 또 생산량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기오염이 되게 심한 어떤 그 지역에서는 예를 들어서 1대1로 이제 노후 설비를 없애고 신규 설비를 라이센스를 주는 반면, 공기오염이 심한 도시 같은 경우는 노후 설비 1.5를 없애야만이 신규 설비 라이센스가 1개가 정도 나오는 거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설비를 굉장히 빨리 줄이고 신규 설비에 대한 부분도 속도가 느려지고 또 새로운 것이 착공되기 위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조강 생산 능력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본다면 철강석 가격도 올라갔지만 이제 철강석 가격이 올라가면서 가격 전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는 4월에도 또 가격 올린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작년 4분기부터 판재 가격 올렸는데 1월, 2월, 3월, 4월 매월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것이 이제 경기 회복에 수요가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량은 중국에서 이제 공급량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반면 수요가 회복되고 있으니까 철강석 가격, 원재료 가격이 오른다는 걸 핑계로 이제 판가를 굉장히 올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원가를 한 3만 원 올리면 본인들이 말하는 그 포스코나 이런 쪽에서 말하는 상품 가격을 한 6만 원 정도씩 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그러면 스프레드를 3만 원씩을 더 본인들이 취하면서 가격을 올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수요가 그만큼 탄탄하기 때문에 가격 전가를 하고 있어서 스프레드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뭐 1분기가 뭐 개별 기준으로 아마 8천억 정도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제 가이던스가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지금 1조 이상 나올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상당히 이제 드라마틱하게 1분기에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2분기는 또 철강 쪽이 성수기에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최소한 2분기 정도까지는 철강 쪽이 상당히 가격적인 부분에서 좋을 것 같다 봐서 아직까지는 조금 상반기까지는 좀 룸이 남아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학인데 철강 관심 종목 아까 다시 뭐 한번 탑픽은 포스코죠. 포스코. 예, 탑픽은 포스코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제철이나 이쪽은 그 1분기가 다소 좀 아쉬운 그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1분기에 가격을 본격적으로 많이 못 올렸다고 해요, 이 회사는. 근데 이제 포스코는 아주 공격적으로 올렸고요. 네. 근데 이제 1분기에 전가되지 않은 가격을 2분기에 또 굉장히 공격적으로 올린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뒤따라 갈 것 같아서 일단 탑픽은 포스코인데 뭐 현대제철이나 이런 쪽도 갈 것 같고 세아베스들도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중소형주 중에서는 그 정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세아베스틸도 아주 뭐 잠깐 흔들림이 있었지만 아주 쫙쫙 잘 가고 있네요. 철강주를 계속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거고요. 유막 섹터 및 관심 종목. 다음은요. 네,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화학 업종입니다. 화학, 예. 예, 그래서 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주로 이야기하고 있는 롯데케미칼, 뭐 S-오일, 효성 TNC, 효성그룹의 화학 업종, 효성 TNC, 효성 화학 뭐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뭐 그런 종목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을 텐데 아마 최근에 이제 경기가 회복되고 다만 이제 한파에서 좀 벗어나면서 일부 미국 쪽의 가동률이 올라오고 새롭게 이제 캐파가 증설됐던 미국 쪽의 그 증설 설비들이 이제 본격 가동된다는 이슈 때문에 다소 지금은 조금 빠지고 있는 게 주가들이 분명히 좀 약간 주춤하고 있는 모습이고 또 작년에 주가들이 좀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소 이제 상승폭에 대한 부담감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1분기 실적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제 올라가는 날 따라 사기가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이제 화학주는 1분기 실적을 믿고 빠지는 날을 사면은 좀 어느 정도 이제 리바운딩이 나오면서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은 충분히 맞다는 보이고요. 3, 4월에 이제 업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봤을 때 다우케미칼이 이제 지금 가이던스가 나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다우케미칼이
아마 기업 설명하면서 굉장히 이번에 공격적으로 가이던스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신감 있게 냈기 때문에 아마 3, 4월 정도에 업황이나 숫자가 1분기가 나온다면 좀 자신감 있게 2차 리바운딩이 아마 화학 섹터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는 기존에 이제 롯데케미칼은 뭐 차트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우상향 그림이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엔 나쁘지 않고요. 뭐 효성 TNC라든지 이런 쪽도 그렇고 금호석유도 좋긴 한데 다소 이제 약간 경영권 분쟁이나 이런 게 좀 노이즈가 있죠. 뭐 노이즈가 돼버렸어요. 네네. 그래서 네. 사실 뭐 경영권 분쟁은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오히려 조금은 그 뒤로 좀 주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것보다 롯데케미칼이나 효성 TNC, 효성화학 뭐 이런 쪽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오일은 이제 좋긴 한데 이제 유가가 무한정 오르면 이게 다소 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거든요. 왜냐하면 무한정 올랐다가 유가가 다시 밀리면 이게 뭐라 그럴까요? 평가이. 그러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재고 평가손이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양면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업종은 굉장히 실적이 좋은데 올라가는 날 따라잡기보다는 다소 좀 조정을 받을 때 사서 이렇게 좀 스윙이라든지 이렇게 좀 매매를 이런 식으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판단되는 쪽입니다. 네. 지금 말씀한 게 아까 말씀드린 이제 경기 민감 가치주 대표적인 영역들이죠. 철강, 네. 예, 화학 섹터, 그 다음 또 볼만한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나올 종목들은 IT 섹터에 역시 이제 LG 디스플레이나 LG 이노텍, LG 전자, LG 그룹주들이고 실리콘 웍스까지 뭐 그러하죠. 그래서 이제 뭐 DB 하이텍이나 실리콘 웍스는 이쪽은 굉장히 지금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네. 그 실리콘 웍스도 최근에 목표 주가 상향 조정되면서 뭐 9만 원 이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목표 주가가 뭐 7만 원대 이쪽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지만 업황이 워낙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괜찮을 것 같고 LG그룹들은 역시나 뭐 좋을 수밖에 없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다들 이제 지금 IT 섹터 중에서는 삼성전기를 포함해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반적인 흐름에서는 IT 쪽에서는 삼성전기, LG전자, 뭐 LG 디스플레이 이런 쪽은 좀 그래도 우량주로서는 좀 아직도 좀 편안하게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MLCC 관련해서는 역시나 뭐 야게오가 결국 가격을 2분기에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에서 네. 20% 정도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삼성전기 입장에서는 이제 MLCC로 본다면은 기존에 이제 유통업체들에게는 이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2분기 정도에 10에서 20% 정도 올릴 수 있는데 전체 매출단에서 MLCC 쪽에서 차지하는 게 유통업체들은 한 20%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MLCC를 가져가는 매출단이 20% 차지하는 유통업체들은 다소 10에서 20% 정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80%를 차지하는 고정업체, 이제 대규모로 가져가는 고정업체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쪽이 80%인데 그쪽은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좋을 때 올렸다가 빠질 때는 아마 그 그러니까 뭐 매출을 할 수 있는 대형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가격에 대한 어떤 이슈가 그쪽에서 조금 더 협상력이 있기 때문에 뭐 업황이 좀 약간 안 좋아지거나 다운사이즈 갈 때는 다소 이제 가격을 또 그쪽에 의해서 굉장히 빠르게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고정가를 지금 이제 업체가 굉장히 강하게 올리기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근데 어쨌든 추세적으로는 MLCC가 가격이 올라가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판이나 이런 쪽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그래서 패키지 기판 쪽도 상당히 좋아서 삼성전기도 좀 무난하게 우상향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요. 최근에 목표 주가 제기온 한 28만 원 정도까지 제시가 되고 있거든요. 삼성전기가. 근데 지금 한 20만 원 뭐 언더, 20만 원 언저리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목표 주가 대비 괴리로 좀 남아 있다는 점에서는 IT 중에서는 그래도 견주하게 갈 수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IT, LG그룹주. 뭐 LG그룹주 실적이 일단 1분기 실적 나오면 잘 나올걸요, 그렇죠? 그렇죠. 뭐 이노텍이나 이렇게 보면 예, 전자에도 영향을 주고 그런데 비하면 뭐 주 LG 같은 경우는 사실 또 많이 빠졌습니다. 가격 많이 빠졌고요. MLCC 모멘텀 빠졌고요. 혹시 조선해운 쪽도 언급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HMM 팔고 어떤 분이 아까 네. 대한해운 샀다 망했어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서 주도주로 가야죠. 대장주로. 해운부터 지금 HMM이 대장주고 그다음 페너션인데 그죠? 뭐 들어오는 거 이럴 때는 강한 섹터는 주도주로 하는 게 맞죠, 그죠? 네, 뭐 사실 이제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뭐 다른 타 방송에서 이야기하는지 네, 모르겠는데 뭐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똑같은 종목을 봐도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에 사서 얼마에 파느냐의 문제인데 똑같은 종목을 보고 있는 개인들이 다 다르게 매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참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이야기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지 수익이 네. 나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그 매매에 대한 어떤 기법은 사실은 개인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목이 좋은 건 아는데 이 매매에 대한 타이밍에 대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따라가서 잡든가 이렇게 굉장히 좀 타이밍을 잘못 잡다 보면 높은 가격에 사가지고 이제 조정을 받으니까 겁나니까 팔아버리고 좀 지나니까 또 튀어서 이제 그것보다 더 올라가 있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매 타이밍에 대한 기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소 좀 경험치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러니까 것이 저도 아까 예를 들면 예. 고생 안 하려면 어쨌든 비쌀 때 사면 안 된다. 싸게 사야 편안하다 그랬는데 또 지금 얘기하는 건 또 강한 걸 사라 그래. 그게 이율배반적인 사실 얘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가치를 어떻게 전략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다른 거죠. 네. 그러니까 밸류 투자자의 접근에서 하면 어쨌든 싸게 사야 됩니다. 좋은 주식을. 주식이 날 버리고 갈 것 같죠. 아이, 포스코 보세요. 얼마 전에 무슨 그 호주의 광산이었습니까? 광산, 네. 난리 났었잖아요. 그러면서 막 주가가 날 버리고 그냥 하늘 높이 올라갈 것 같. 그 언론에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노이즈죠. 그럴 때 안 사고 버티고 오히려 그 노이즈 지금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뭐 그건 이제 밸류 투자자 입장이고 시장을 팔로우하는 가격을 중심으로 보는 분들은 뭐 떨어지는 주식이 아니라 오르는 주식을 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해운주랑 혹시 지금 해운주, 조선주 혹시 원래 준비하셨어요? 그 아닌가요? 뭐 준비 없어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네네. 뭐 여하튼 그러면 해운주, 조선주 얘기 나온 김에 조금만 얘기해 네, 주세요. 뭐 해운은 이제 결국은 이제 해운 운임 지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팔로우업을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물동량이 느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HMM 그 관련된 이 지금 종목 차트를 보면 네. 사실 신기로 들어갈까에 대한 부분은 사실 조금 퀘스천이 있긴 합니다. 그렇죠. 차트가 워낙 이제 우상향으로 쭉 뻗어 있는 상태고 네. 뭐 이렇게 소위 말하는 게 좀 뭐랄까 어느 정도의 조정세가 거의 없이 지금 2만 원대 이상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가를 제가 모르겠는데 한 2만 2천 원대가 되나요? 24,000원이에요. 뭐 그러니까 엄청나게 올라와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종목을 지금 신규로 들어가서 먹을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좀 그렇긴 하죠.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심을 두고 있대 뭐 좀 조정이 나오면은 좀 들어가실 수 있는데 네. 물론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뭐 아직까지는 즐기고 있을 때이죠. 뭐 그런 네. 부분이고 뭐 결국 대장주는 HMM이 맞는 것 같고요. 뭐 페노션까지는 갈 수는 있는데 일단 뭐 HMM이 가장 실질적으로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수급은. 그래서 이제 신규로 들어가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고 또 이제 가장 그 주식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좋아지는 건 좋아지는 건데 그 좋아지는 변동폭이 이제 한계 효용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초창기에 좋아지면 이 좋아지는 기울기가 굉장히 가파릅니다. 급하게 좋아지는데 일정 부분 좋아지고 나면 계속 좋아지긴 한데 그 기울기가 좀 약간 완만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률이 갑자기 뭐 100%팍 뛰다가 그게 어느 정도 성장이 되고 나면 그 뒤에 성장률이 살짝 이제 뭐 20%대, 30%대로 살짝 이게 완만해져서 좀 눕잖아요. 체감이 되는 거죠. 예, 금리도 눕잖아요. 처음에 오를 때 다 경기 올리다가 나중에는 네네네. 뭐 받아들이는 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주식은 성장률이 가장 높아질 때가 이제 주가가 오르고 네. 성장을 하는데 이제 그 성장률 교육이 약간 완만해지기 시작할 땐 주가가 오히려 먼저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어느 이제 거의 와서 이제 소위 말하는 피크아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피크아웃 시점이라고 생각하면서 주가를 미리 선반영해서 성장을 똑같이 하는데 왜 빠지지 싶지만 그게 이제 성장률이 완만해지거나 기울기가 완만해지기 시작하면 네. 주가는 이제 먼저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이 해운주 좋은 건 알겠는데 이제 밸류에이션 부분에서 얼마나 더 남았냐 부분은 사실은 좀 많이 먹을 국면은 뭐 아닐 수도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다만 이제 가지고 계시다면 아직까지는 좀 즐기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이제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드리자면 이제 과거에도 한번 조선업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030 IMO 2030이라는 그 국제 조약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고선박, 중고선박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오래된 선박을 이제 이게 굉장히 많은 이제 환경 오염을 시키잖아요. 그게 이제 뭐 기존의 기름을 이용해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그쪽도 이제 수처리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많은 환경 오염을 시킵니다. 근데 이제 이게 LNG나 LPG 이런 쪽으로 바꾸지 않으면 각 나라의 이제 그 선박 항구에서 선박을 정박을 못하게 각 국가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싣고 이제 공해상에서 이제 항구를 못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IMO 2030에서 이제 그걸 빨리 이제 그 중고 선박을 바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엔진 쪽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아마 대량으로 생각했을 때는 지금 바꿔야 되는 중고 선박이 2만 척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이것들이 이제 2030에서 2030년도까지 이제 계속 점진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이슈가 있는데 기존의 선박을 가지고 바꾸기 시작하니까 LNG, LPG선 관련된 쪽으로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그래서 최근에 국내의 이제 조선사들 뉴스를 보시면 LNG선, LPG선 관련된
수주권이 계속적으로 이제 낭보가 들어오고 있고 카타르 관련된 LNG, LPG 관련된 쪽도 조만간 큰 폭의 지금 아마 국내 수주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한 2만 척 정도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연간으로 수주할 수 있는 LNG, LPG가 연간으로 국내 조선사들이 할 수 있는 게 한 150척 정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캐파가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 2만 척을 바꾸기가 이제 연간으로 10년 동안 바꾸는 게 그러면 한 2만 척에서 한 15,000척 정도로 이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연평균 1,000척에서 한 1,500척을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조선사가 풀 캐파로 연간 할 수 있는 캐파가 150척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로 풀 캐파를 하더라도 이게 남아 도는 그 교체 수요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큰 빅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 조선업종들은 조금 긴 호흡이지만 굉장히 좋게 보고 있고요. LNG, LPG를 잘하는 섹터, 그러니까 뭐 대우조선해양도 마찬가지고 뭐 여러 가지 섹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은 LNG, LPG 선의 주요한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좀 보셔야 되고 가지고 계시다면 좀 끌고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쪽에서 좀 파생되는 게 HSD 엔진이거든요. 엔진을 할 수 있는 국내 회사가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LNG, LPG 관련된 수주를 국내 조선사들이 굉장히 수주를 많이 받았을 때에는 그걸 엔진을 감당을 해야 되니까, 엔진을 바꿔야 되니까, 그러면 HDS 엔진이 대규모 엔진 수주가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봐서 상당히 지금 좋은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도 상당히 지금 LNG, LPG 관련된 수혜 업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해운주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셔서 해운조선주까지 점검을 해주셨습니다. 예, 김희감님이 박 차장님은 모르는 게 없습니다.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뭐가 있을까? 하나 찔러볼까? 블랙핑크가 몇 명이에요? 잘 모르겠습니다. 오, 정말이에요? 아는데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오, 네. 여러분은 봄이 돼서 이제 운동하러 나가시나요? 레깅스 얘기 나오고 안다르 얘기하시는데, 안다르 하면은, 뭐예요? 호전 시럽이랑 에코마케팅이죠. 예. 에코마케팅 같은 경우가 이제 안다르 모멘텀이, 살아 있습니다. 네. 생활 속. 피터 렌치가 얘기한 게 그겁니다. 생활 속 관심 종목 찾는 거죠. 오늘 박근영 차장님 함께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볼 종목들 철강, 화학, IT 말씀하셨고, 그 아까 말씀하신 관심 종목, 섹터 종목 가운데 또 있나요? 네, 뭐 몇 가지 섹터를 조금 나열하자면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좀 관심 받고 시작하는 게 이제 좀 뭐 J 컨텐츠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 그 스튜디오 드래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그러면서 이제 곁들여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들이 뭐 A 스토리라든지 이런 종목도 이야기 되는데. 사실 이제 OTT 기업들을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철인 왕후가 뭐 거의 17% 정도인가요? 뭐 시청률을 기록하면서 이제 역대 4위 기록을 했고요. 이제 광고 단가나 이런 부분들이 1분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 좋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빈센조 관련된 이제 송중기 씨 주연의 빈센조도 최근에 6회 기준 11%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중국 컵라면 먹었다고. 뭐 컵라면이 아니라 이제 비빔밥. 네, PPL 나와가지고 조금 이제 욕을 듣고 먹고 있는데 뭐 빈센조를 보면서 송중기 씨 뭐 이렇게 그 수트핏이 너무 좋아서 제가 지난주에 수트를 한 벌 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맞추려고 이제 샀는데 그 뭐 집에서 하는 말은 너는 송중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돈짓골을 날려서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송중기 씨의 준하는 수트를 한 벌 샀습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앞으로 박준기라고 불러드리겠습니다. 뭐 어쨌든 수트를 이제 한 벌 사고 싶을 정도로 빈센조를 보면서 이제 이게 과연 그 PPL을 하는 이유가 뭘까 생각해보면 결국 중국 시장을 뭐 겨냥해서 어쩔 수 없는 뭐 선택이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그걸 굳이 이제 비난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지금 김치 이슈, 한복 이슈, 또 비빔밥이 이제 중국 거라고 이제 또 우길 수 있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소 이제 국민들의 어떤 반감이 다소 좀 있는 거긴 하지만 뭐 그래도 뭐 빈센조라는 그 작품을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부분들은 결국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OTT 회사들, 넷플릭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뭐,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에 이제 올해 들어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 TV 플러스도 이제 한국 드라마 제작한다고 이야기를 미리 했고요. 그 다음에 HBO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회사들이 봤을 때는 편수가 굉장히 많이 올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J 컨텐츠도 마찬가지고요. 또 J 컨텐츠는 메가박스를 갖고 있는데, 매각을 하지 않고 IPO로 간다고 하는데, 뭐, 영화 산업도 결국은 이제 굉장히 극단적인 산업을 떠나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극장 관련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최근에.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극장 관련된 주식도 이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뭐 J 컨텐츠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움직이는 것 같고요. 또 편수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빈센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익률이 30%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향 그 오리지널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를 이제 이익률을 가지고 가는데 한국판 판권은 또 그 스튜디오 드래곤이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한국과 판권까지 얘기된다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하는 그 드라마가 이익률이 50%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편수가 이제 32편까지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글로벌 OTT향, 중국향, 국내 오리지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편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제 이익률이 20에서 50%까지 되는 뭐 드라마가 있는 거죠. 그러면 상당히 지금 실적이 가시화되면서 올라가는 거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대형사 말고도 지금 A스토리라든지 키스트, 그 다음에 사마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이 지금 400억짜리, 5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겠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로 연간 매출 2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가 무슨 4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어, 무슨 500억짜리 드라마를 만들어, 이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그게 왜냐면 넷플릭스 쪽이나 이쪽은 스튜디오 드래곤의 제 컨텐츠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쪽을 이미 넷플릭스가 많이 선점을 했다면 후발주자들, 그러니까 뭐 디즈니 플러스가 됐든 HBO가 됐든 그다음에 애플 TV 플러스가 됐든 이쪽은 이제 국내 중소형 기획사를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중심이었기 때문에 중소형 드라마 제작사들이 이 스튜디오 드래곤 이쪽을 하고 합작을 해서 만드는 경우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작을 하기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중소형 기획사들이 상당히 좀 드라마를 많이 했지만 남는 게 없죠. 왜냐하면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나눠 먹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든 국면이었는데 편수가 워낙 많이 늘다 보니까 스튜디오 드래곤을 직접 가지 않고 글로벌 OTT 회사들이 이제는 중소 드라마 제작사로 바로 다이렉트로 문을 두드리는 거죠. 야,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하지 말고 너네가 직접 하면 어때? 너네가 영향도 있어 보이니까 우리랑 직접 하자.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들이 이제 그 단에서 자본금을 이제 어느 정도 뒷단에서 계약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뭐 계약을 했다는 것은 지금 안 나왔지만 뉴스가 400억짜리 드라마 만듭니다. 500억짜리 드라마 만듭니다. 그리고 이번에 뉴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나왔는데요. 레전드리 픽처스인가요? 뭐 그쪽에서 투자한 쪽에서 지금 대규모로 국내 뉴에다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오늘 뉴스가 또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마 국내 제작사들에 대해서 아마 그 글로벌 기업들이 상당히 직접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지금 눈에 가시화 보입니다. 그래서 스튜디오 드래곤이나 뭐 제이 컨텐츠도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쪽에서 지금 그나마 말씀드렸던 A스토리, 그 다음에 뭐 사마 네트워크스 이런 쪽의 종목들이 아마 조금 눈여겨보실 만할 것이 아닌가. 물론 올해 기준으로서는 실적이 뭐 다소 이제 눈여겨보는 게 드라마틱하게 좋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2022년 기준으로 봐서 굉장히 좋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는 그걸 땡겨서 선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소형 그 드라마 제작사나 이런 쪽도 한 번 정도는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주가가 상당히 조금 살짝 움직이는 면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들이 반영되면서 하반기에 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주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A스토리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좀 같이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콘텐츠. 예, OTT 관련해서 얘기하셨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사실 기대감이 꽤 있었는데 보면 사실 주가 많이 흘러내렸네요, 보니까요. 제이 콘텐츠는 그래도 잘 지켰는데 콘텐츠 업종 OTT까지 봤고요. 네, 오늘 박근영 차장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또 얘기하실 거예요? 네, 뭐 말씀드리자면 지금 이제 없는데, 네, 한 2개 정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1차적으로는 통신주입니다. 이게 통신주는 이제 조금 묶어서 말씀드리자면 5G 통신 장비까지 뭐 상당히 좀 괴로움을 많이 겪었던 5G 고생 많이 했죠. 쪽이겠죠.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자면 통신 서비스 업종을 드리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LG U+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실적도 무지하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제 왜냐하면 지난 4분기부터 소위 말하는 알프라 그러는데요. 이게 인당 통신 비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알프가 4분기에 유일하게 개선됐던 종목이 이제 LG U+입니다. 이게 이제 5년 만에 최초로 알프가 개선된 게 LG U+가 보였던 거고요. 실적도 이제 작년에 굉장히 좋았죠. LG U+가 작년에 이제 영업이익단이 9,200억 정도 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6% 이상, 한 20% 가까이 또 성장할 거다 봐서 LG U+를 좋게 보고 있고요. LG U+가 이제 과거에
분기 실적이 한 2,400~500억 정도 됐을 때 주가가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12,000원대는 이제 화웨이 이슈 때문에 빠져 있다는 건데 이제 SK텔레콤이 이제 분할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인적 분할 이슈. 근데 SK텔레콤이 지금 전체 시가총액이 20조가 훨씬 넘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면 분할되는 회사 자체가 한 10조 원대 이상을 거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SK텔레콤이 이제 1조 한 1, 2천억 정도 이익을 내고 있는데 분할 회사가 10조를 넘게 받고 있는 거죠. 근데 LGU 플러스가 1조 원 이상 지금 이익을 낼 거니까 SK텔레콤과 그 전체적으로 좀 영업이익단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상태에서 SK텔레콤이 분할하는 회사가 10조가 넘게 한 2, 3조 정도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SK텔레콤 비해서 LGU 플러스가 5조 원대 거래가 될 이슈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결국 LGU 플러스가 너무 싸게 거래되고 있다는 게 맞고 화웨이 이슈 때문에 눌려있는 건 맞습니다만 그건 결국은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다. 그래서 실적단을 봤을 때는 LGU 플러스를 사는 게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LGU 플러스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5G 통신 장비는 최근에 이제 그 버라이전 작년에 하반기에 이제 뭐 9조 원, 8조 원 했네요.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이제 발주를 하면서 상당히 좋았는데 그 T-모바일 관련된 부분이 사실은 이제 탈락을 했었고요. AT&T를 기대를 많이 했는데 사실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주가 많이 빠졌는데 최근에 이제 뭐 KFW 같은 경우는 한 56,000원대 정도까지 주가가 고점 대비 빠져서 이제 그게 그 버라이즌 관련된 기대감을 형성되기 전 그 밑에 주가까지 입이 빠졌기 때문에 악재가 다 이제 반영됐다고 해서 그때부터 이제 콜을 불렀는데요. 매수 콜을 불렀는데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 그 삼성전자 향으로 목매고 있는 주식들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면 매출단이 안 나오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회사들은 상당히 포지션이 이제 삼성전자가 매출단이 안 나오면 어렵기 때문에 연동되는 거고. 그렇죠. 연동되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수주단에서 상당히 좀 불리하고 이러면 당연히 빠질 수밖에 없죠. 근데 KMW 같은 경우는 그런 회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KMW는 삼성전자의 비중도 있지만 뭐 그 외에도 뭐 노키아, 에릭슨 다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다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주목을 받는 것은 인도의 릴라이언스입니다.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5G가 상당히 좀 대략적으로 크게 나오고 있는데 인도 같은 경우에 릴라이언스 같은 경우가 참 5조 원대 이상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인도 쪽에 과연 할 수 있는 회사가 어디냐고 본다면 굉장히 모멘텀이 커지는데 삼성전자 이슈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가능성이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나왔던 게 이제 캐나다 5G 통신 관련된 회사가 삼성전자하고 계약을 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원래 이제 화웨이하고 계약을 계속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화웨이를 배제하고 삼성전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이슈가 되면서 또 5G가 전체적으로 올라왔지만 인도 릴라이언스 쪽에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KMW는 굉장히 수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분기 정도에 인도 릴라이언스 관련된 삼성전자 수주권이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는 국면이라서 관련된 주식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본 업체가 굉장히 좀 중요한데 일본도 5G 대규모 수주를 하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90% 이상의 이제 외주를 줬습니다. 외산. 그러니까 화웨이 등 외산을 줬는데 최근에 일본 정부가 이제 국내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라쿠텐 등이나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국내 기업들에게 대규모 세제 대우를 주면서 일본 업체, 자국 업체에 대한 통신 장비주를 굉장히 발주를 많이 주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발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회사가 라쿠텐이라는 회사입니다. 라쿠텐. 그래서 매출단이 상당히 많이 늘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 라쿠텐하고 연계되는 회사가 또 KMW거든요. 그래서 일본의 라쿠텐 발주가 대규모로 나왔을 때 수혜를 보는 쪽은 KMW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봤을 때는 KMW가 이래저래 다 걸려드는 거죠. 삼성전자가 좋아져도 걸려들고 또 삼성전자가 나빠진다고 해서 좋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그 에릭슨의 노키아를 직납하기 때문에 에릭슨 노키아로 이제 이번에 AT&T도 에릭슨 노키아가 가져갔거든요. 그러니까 에릭슨 노키아로 가능성도 KMW 상당히 열려있기 때문에 문제가 별로 없다. 그리고 일본의 라쿠텐에 대한 기대감도 KMW를 갖고 있다. 네. 인도의 릴라이언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KMW가 탑픽인 건 맞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것과 상관없이 이제 뭐 일부 스몰셀이라든지 삼성전자의 어떤 매출과 좀 상관없이 가는 것은 뭐 이노와이러스, 그 다음에 다산 네트워크스 이 정도는 가져가야 될 탑픽으로 볼 수 있다 보는 거고요. 에이스테크는요? 김정현님 물어보셨어요. 조금 다르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조금 삼성전자와 좀 연동성에 대해서 좀 영향이 좀 미미한 쪽은 결국 이제 KMW, 그 다음에 이노와이러스, 다산 네트워크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물론 말씀드렸던 그 외의 종목들, 삼성전자를 바라보다가 많이 빠졌던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발주가 아까 말씀대로 캐나다 쪽에 5G 통신 장비 계약을 했고 두 번째로는 삼성전자가 인도 릴라이언스하고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계약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들도 다소 리바운딩 국면으로 본다는 게 기본적인 겁니다. 근데 탑픽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지금은 사도 되지만 그 기본적으로 탑픽은
삼성전자에 좀 못 매는 종목들보다는 네. 말씀드렸던 KMW나 그 상관없는 다산 네트워크스, 이노와이스 정도로 보시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되고 있는 상황입니다.